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요. 이 거북이는 토끼보다 당연히 느리지만 이 토끼가 낮잠을 자며 빈둥 거는 동안에 이렇게 꾸준히 걸어가서 결국 이 경주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도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이렇게 놀잖아요. 빈둥거리고 개미는 반면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이제 풍족하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우화가 말해주는 것은 성실과 꾸준함의 어떤 중요성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조직이나 이렇게 국가가 번성하게 되면요. 여기에 취해서 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지고 막 향락과 사치에 빠지고요. 결국 새로운 경쟁자에게 무너지게 돼요. 그 몰락하는 거죠. 도태되고. 이게 그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이 현재의 성공에만 안주해서 미래에 어떤 투자하지 않고, 그죠? 나태해지면은 결국 이 기업은 지속될 수 없어요. 꾸준히 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만이 계속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앞으로 이 우리 사회는 무형 자산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고, 이 무형 자산을 잘 평가하고요. 또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우리 투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마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이런 미국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 어느 기업이 이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 같은 범인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R&D 투자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뭐 카펙스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M&A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투자 금액은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투자의 질은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단순히 투자의 양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개 기업을 한번 이런 투자 금액을 비교 한번 해봤어요. 그 투자 수치는 일단은 R&D 투자. R&D 투자는 연구 및 개발인데요. 이걸 제가 5년치 합산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1년치 투자는 이거는 꼭 성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저는 이게 5년, 수년 동안에 장기간 누적된 어떤 이런 투자는 R&D 투자는 꼭 성과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좀 비교했고요. R&D 투자. 그리고 SG&A라고요. 이게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매 관리비에는 그 판매와 관련된 인건비뿐 아니고요. 뭐 광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어떤 판촉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들이 이 판매 관리비가 평균보다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R&D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SG&A 판관비도 그 미래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수치 같아요. 얘도 5년치 합산해서 비교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관련된 이 수치도 비교했어요. 얘는 이제 카펙스 투자나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뭐 데이터 센터를 늘렸다. 이런 게 카펙스 투자에 해당돼요. M&A 투자 인수도 포함됩니다. 뭐 유망한 벤처 기술을 가진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걸 인수하는 데 썼다, 돈을. 이런 거 모든 게 현금 흐름표에 투자로 잡혀 있는 거를 제가 합산해서 비교했어요. 이 카펙스 투자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이제 미래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이게 좀 효과가 좀 작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기술력이 없는 예전에 그 구식 제조업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이 마파,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이런 카펙스 투자는 미래 수익으로 돌아올 확률이 좀 매우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비교해 봤어요. 현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래서 미래에 투자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그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 현금 기준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했는데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배당금 지급. 얘는 뭐냐면은 그 투자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미래에
이 돈을 주주들에게 그냥 뿌린 거잖아요. 좀 R&D 투자나 앞에 얘기했던 캐펙스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도 5년치 합계로 좀 비교했어요. 일단 R&D부터 제 비교 수치 결과인데요. 아마존이 1위입니다. 아마존이 역시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글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이 두 기업이 R&D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R&D 투자 기업이 바로 이 아마존과 구글입니다. 반면에 MS 애플은 회사 규모에 비하면 R&D 투자 비중은 조금 적은 거예요. 오히려 페이스북과 비슷하죠. 페이스북이 훨씬 작은 회사인데. 두 번째는 이제 판관비, 판매 관리비인데 이거는 MS가 1위예요. 생각보다 구글이랑 비슷한데요. MS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투자라고 하긴 그런데 근데 이게 하드웨어 아이폰 파는 애플이랑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저는 이 판매 관리비가 가장 많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얘네는 작아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이 둘이 가장 높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얘는 투자와는 반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쓴 돈인데요. 애플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건 뭐 이거 우리 돈으로 한 370조 원 되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더 큰 돈을 주주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애플에 비하면 양반이죠. 너무 적죠. 구글, 페이스북은 얘네는 배당은 없는데 자사주 매입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은 너무 적죠. 아마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네는 그냥 뭐 자기 갈 길, 그냥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거죠. 그 얘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서 투자로 지출된 금액. 그러니까 여기에 카펙스나 이제 뭐 M&A 이런 거 다 포함이죠. 구글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엄청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보다 카펙스 투자가 많았는데요. 이게 이 둘이 아마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지금 1위가 아마존인데 오히려 아마존은 좀 적죠. 그래서 이 아마존을 쫓아가려고 구글과 MS가 엄청나게 지금 카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 애플은 너무 적죠. 금액이. 페이스북도 얘네가 애플과 아마존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인데요. 그거 대비하면은 투자가 엄청난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 현금도 기준 제가 비교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구글과 애플도 현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은 조금 현금은 적죠. 마지막은 제가 매출 성장률 5년 평균으로 비교했는데요. 좀 무언가 감이 오시나요? 뭐냐면 이렇게 그 매출 성장률이 아직 높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는 뒤에 이게 종합편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R&D 투자나 뭐 카펙스나 뭐 M&A나 이런 투자에 엄청 미래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런 R&D나 투자에 좀 소극적이에요. 투자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주주 환원에만 너무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얘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좀 미래를 위해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장의 어떤 주주들을 위한 지금 현재에 좀 충실한 기업 같아요. 이게 그 특히 애플이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애플의 주식 주주 중에 이제 큰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애플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에 주주 환원 그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너네 빨리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줘 이거죠. 투자하지 마 장기적인 미래에. 이게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현재 CEO 팀 쿡 이분은 정작 애플 주식이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이렇게 당장 뭐 실적 잘 내고요. 자사주 매입에 배당 같은 거 잘 해주면은 주주들이 좋아하고 자기는 CEO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팀쿡이 꼭 그런 인간이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창업주나 대주주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주주들의 어떤 그런 압박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압박에 굴복하기가 쉽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형도 껴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창업자들이 아직 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버핏 같은 형이 여기 이런 데 주식 투자했다고 야 너네 이제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응?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빨리 내놔라고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이죠. 상업자들이 이렇게 건재하니까. 저는 제가 당장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현금 10억이 있다면요. 그럼 당연히 애플과 같은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현금 10억 아직 없거든요. 계속 인컴으로 주식을 사 모아가는 처지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이런 이익보다는 그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베팅하는 그런 기업이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R&D 투자나 그죠? 카펙스 투자, 뭐 M&A, 보유 현금, 그리고 이런 판관비 증가까지 다 보면은 종합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가장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기업은 전 구글 같아요. 구글이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은 이제 워낙 그 돈이 안 되는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나 뭐 풍선을 띄워서 전 세계 무료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뭐 인간의 수명을 500살까지 연장시킨다는 이런 연구들이 당장에 돈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자를 엄청 하는데 이게 이제 미래에 수익으로 리턴 된다는 어떤 확신을 시장에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한 금액이 100% 미래에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앞서 우화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거북이나 개미의 그 꾸준함과 우직함의 힘을 믿거든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2006년인데요. 이게 첫 구글 유튜브 그 동영상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계속 적자였어요. 서버 증설하느라 천문학적인 비용만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유튜브는 구글의 든든한 소득원이자 성장 동력이거든요. 1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다고 바로 내일, 뭐 내년 소득으로 리턴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수년 동안 꾸준히 투자가 쌓이고요.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런 연구 개발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항상 이렇게 과실로 성과를 낸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거에 게을리했던 경쟁자들에 비해서 반드시 성과가 난다고 믿어요. 거북이가 그랬잖아요. 이 개미도 그랬고요. 게다가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5년 연속 1위예요. 그 올해도 1위일 거예요 아마. 문과, 이과 통틀어 1위인데요. 그래서 이 구글에 있는 그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구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결정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인사이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미국은 밤인데 얘네가 지금도 열심히 구글 직원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이들의 능력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자본 저는 이 세 개를 믿습니다. 이 세 개가 사실 합쳐지면은 못할 게 없죠.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가 세 줄 요약을 하자면 꾸준한 노력과 그 투입된 투자, 그 자본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달콤한 수익과 배당으로 리턴된다. 시간의 차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자를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이 가장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구글 아마존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애플이 결코 뭐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뭐 방만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애플도 이 R&D 투자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파워를 같이 가진 엄청난 회사잖아요. 또 브랜드 가치가 장난이 아니죠. 저도 사실 애플 주주예요. 물론 뭐 구글보다 좀 적긴 하지만 애플이 결코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투자 성향의 차이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